안녕하세요. 국가공인 서비스 경영 능력 평가 자격증 Smet 강의를 맡은 하순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모듈 B에 있어서 서비스 세일즈와 마케팅을 아주 잘하는 직원들로 트레이닝을 하는 중간관리자의 역량입니다. 자, 5번째 챕터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으로 B모듈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신 셈이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앞서서 배우신 이 4개의 챕터들을 다 여러분들이 직원들을 훈련하는데 포함해서 사용해야 되는 능력이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칭과 교육 훈련 및 멘토링,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인학습자, 여러분들 학령기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필수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죠. 유치원에서 우리가 또 사회를 배우게 되고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이제 대부분 졸업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20살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 배우는 모든 우리 교육을 성인교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20살 이상의 학령기에 배워야 되는 그 내용이 아닌 내용을 전부 성인 학습이라고 하고요. 이 성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훈련, 코칭, 멘토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학령기의 교육과는 완전히 접근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관리자가 되고 직원들을 훈련하고 코칭하는 걸 내가 학령기 때 배운 식으로 하다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중간관리자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직원들을 훈련하고 코칭하는 거에 있어서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이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으쌰으쌰 좋은 에너지가 고객에게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5가는 빈도수로는 제가 볼 때는 제일 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가의 내용을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내용들을 잘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 그중에서도 특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가 어떠한 학습자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교육과 훈련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그 사람이 몸을 움직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있는가 하면 지금 당장의 기술적인 부분을 훈련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 훈련은 직무와 직급별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요. 나는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하고 좀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있을 때쯤 이 분야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을 모셔서 어떤 인사이트, 그죠? 통찰력으로 우리 지금은 네가 여기 있지만 앞으로 너의 일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야 라고 멘토링을 한번 함으로 해서 지금 힘들지만 이겨내게 나갈 힘을 얻어서 내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과정에 필요한 멘토링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직원들이 어떨 때 적극적으로 더 일을 하는가에 대한 통제를 할 것인가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학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특성, 제조업은 내가 하는 일이나 내 옆에 하는 사람의 일이나 다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서비스 산업에서는 내가 지금 만난 오늘 고객이 너무 힘들게 할 수 있고요. 다른 직원이 응대하는 고객은 수월하게 넘어가는 일을 내가 맡은 고객이 특별하게 더 까다롭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노동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중간관리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챕터 5에서는 다양한 목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교육과 성인학습이 학령기 학습과 다른 것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인교육은 여러분 안드라고지라고 해서 성인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티칭이 있죠, 그죠? 티칭. 우리가 아예 머릿속에 백지인 친구들을 잘 가르쳐서 이 분야를 1 더하기 1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2라고 약속을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가는 거야를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 못하면 요 시기에
제대로 패서라도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배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페다고지라고 합니다. 학령기 교육은. 그런데 지금 1+1은 아는 사람한테 성인들에게 1+1은 이하라고 가리킬 때 있죠. 그게 왜 그런데요? 내가 지난번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뭐 다양하게 문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학령기 선생님처럼 약속이니까 그냥 해요! 이렇게 우리가 티칭적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성인들은. 그럼 나 퇴사할 거야. 나 그러면 이 공부 안 할 거야. 자,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성장을 help, 돕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반드시 중간관리자는 기억을 하십시오. 밑에 직원이 나보다 더 우수해지면 어떡해? 라는 고민을 하시면서 조금 경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업 안에서는. 하지만 모두 유능한 직원이 많아질수록 어때요? 기업은 아무래도 질적 성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중간관리자로서 밑에 직원들을 교육하는 포지션을 맡았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 포지션의 직무를 맡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서 올라오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인들의 학습을 돕다 계속 나오고 있죠. 돕기 위해서 성인들 교육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라. 이론과 과정과 기법을 연구한 학문이 바로 성인교육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ult Education은 자, 모든 성인이 그죠? 다양한 성인들이 있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은 성인도 있고 그죠? 또 젊은 성인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 직무도 몸을 움직여서 하는 직무가 있고 앉아서 하는 직무도 있고 그죠? 머리를 써서 뭐 기획을 해야 되는 직무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도 또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총칭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평소에 평생 교육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Long Life Education이라고 해서 긴 삶의 그 여정에서 우리가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평생교육이라고도 하고요. 자, 요즘은 많은 기관에서 Continuing Education. 자, 우리가 평생 살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속도가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맞춰서 나를 계속 업데이트 하는 Continuing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계속교육이라는 용어로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인교육자, 중간관리자가 성인교육자가 될 텐데요. 반드시 전문성, 내 직무에서만큼은 전문적인 지식과 그 가르쳐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명확하게 우리가 이 공부를 왜, 조직의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한 조직과 언어의 힘을 가지셔야 되고요. 나도 신입사원을 거쳐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이해와 동정을 마음으로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헬퍼의 역할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헌신과 감정의 표현, 그죠? 지식만 다다다다다 전달하고 결과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우리가 학원 선생님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헌신과 감정의 표현도 너 잘하고 있어. 지금 야, 너 이게 이렇게 되다가 진짜 전문가 되는 길은 너무 쉬울 것 같아. 계속 encourage,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문화적 감수성이라고 해서 우리 나쁜 의도로 조직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든 우리 사회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자극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성인 교육자의 전문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인교육의 필요성은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이 전 분야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학적인 변화가 100세, 정말 재수가 없으면 200세까지 사는 시대가 곧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노령의 너무 생산적이지 않은 그 시간이 너무 긴 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가정에 그 노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케어도 배워야 되고 케어를 함에 있어서 그 취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섭취하시는 음식이. 그러다 보니 음식도 이제 패턴이 바뀌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삶에 계속 배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교육열이 높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학력 사회로
공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학적인 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도 지금 배우지 않으면 세계의 정말 다양한 그 문화들을 내가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인 교육에 있어서는 글로벌 경제를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문화도 이제는 우리 한국의 전통 뭐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세계 유명한 뭐 클래식 연주자의 연주를 들으러 해외를 나가기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뭐 당연하게 우리가 이제는 다양한 교육이 뭐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기술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뭐 인강 그러면 인터넷이 연결돼서 우리 데스크탑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지금 핸드폰 안으로 수업이 들어와서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우리가 뭐 학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식 정보화가 가속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웬만한 정보는 서치가 가능하고 굳이 우리가 아이들이 숙제하면서 엄마 이거 뭐야? 그래도 엄마들이 하는 거 뭐야? 예전에 초록색 창에 물어봐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돼서 더 궁금한 게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학습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지만 조직도 이제는 학습화된 조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경적으로 이제 기업들도 CEO가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전문 교육자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바깥에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안으로 계속 집어넣어줘서 우리 안에 갇혀지지 않도록 계속 이런 학습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신다고 나 이제 공부 안 해가 아니라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성인 학습은 스스로 누가 가르쳐서 필요할 때마다 막 물어 다녀서 할 나이가 아니죠. 성인들은 스스로 앞에 맞닥뜨려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요걸 단기에 바짝 이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킬 건지 아니면 좀 길게 두고 이 사람들 서서히 성장시킬 것인지 뭐 여러 가지들에 따라 우리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인 학습자의 특성, 이건 별 5개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체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내가 늙는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20대 후반 정도 되니까 제가 이렇게 탁 체력이 꺾이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는데, 이렇게 신체적인 특징이 20대에서 벌써 우린 성장이 멈추면서 서서히 이제 노화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에서 뭡니까? 체력이 안 따라온다. 내가 야근하고 뭐 또 회식하고도 아침에 교육을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하소연들을 합니다. 신체적인 특성,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심리적인 특성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죠. 그러면 자꾸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내 것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자기중심적 경향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뭐예요? 안 듣게 되죠. 그러면 굳어지게 되는 경직성을 가지게 되고요. 내향성, 조심성이 생기는 거야. 저 사람 말이 맞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자꾸 심리적으로 우리는 이걸 배워야만 하나? 뭐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게 되고 심리적으로 더 고집도 세지고 이러한 성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사회적 특성도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20대는 저도 20대는 벌어서 저한테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대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났더니 버는 걸 어디다가 가정에 써야 되는 거야. 이런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발달 과업,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지금 배우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돈을 배울 수가 없어. 왜? 아이 분유를 사야 되니까. 그죠? 자, 이런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인들이 오히려 학령기 때보다는 그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더 이렇게 내기가
쉽지는 않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 계층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고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네가 지금 네가 공부할 때야? 애 분유사 할 때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다 문화적인 요소, 생활 사건, 제가 기업에 이렇게 교육을 가면 지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해요? 아침에 애를 아파서 어린이집에 넣어주고요. 늦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환경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학습자의 특성도 오지선다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별 3개 정도 됩니다. 선수학습의 수준이 다 다르죠. 성인들, 우리 직원 신입사원들 쭉 앉아 있는데요. 전공마다 다르고요. 선수학습 다 다르고요. 경험도 다 달라요. 해외 많이 나가본 직원, 해외 한 번도 안 나가본 직원, 그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다릅니다. 학습 과정에 있어서도 개별성을 가집니다. 나는 온라인 수업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합니다. 왜? 내 밥벌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어른이기 때문에 존중해달라는 관계에 있어서 협업, 그쵸? 그래서 우리는 티처가 아니라 헬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게 나을지, 근무 시간 안에는 뭐예요? 생산하고 돈을 버는데 노동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시간에는 돈 벌고 퇴근해서 교육받아라고 하고 싶은데 어때요? 직원 입장에서는. 그럼 이건 개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업무 시간에다 교육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시간 돈을 벌 수가 없고 개인 입장에서는 돈 벌려고 교육하는 건데 안에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인 학습은 오히려 학령기 학습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도 있습니다. 내가 교육을 할 때 나는 꼭 승진할 거야. 이런 분들을 목표 지향적 학습자라고도 하고요. 아니야. 나는 우리 부서의 사람들과 일하다가 다른 부서 사람들하고 교육 같이 받으니까 너무 재밌어. 이런 활동 지향성인 학습자도 있고요. 야, 이런 것도 있었어. 내가 꼭 이 자격을 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야, 이 공부가 너무 재밌어졌네? 이렇게 학습이 재밌어지는 그런 학습자도 있습니다. 그런 학습자를 누가 봐야 될까요, 여러분? 교수자가 잘 발견해서 배우는 게 재밌는 사람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되고요. 활동지향적이라 사람들과 거기서 으쌰으쌰 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룹핑 수업을 많이 이끌면 돼요. 그런가 하면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뭐예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도 지금 제 수업을 들으시겠지만 목표지향적이신 분은 난 비모드를 꼭 따야 돼 하시는 분들 있겠고, 활동지향적인 분들은 야, 이 교육은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배우면서, 제가 현장에서는 다양하게 활동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룹핑을 특히나. 그렇게 되면 서로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교육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하는가 하면, 학습지향적이신 분들은 야, 내가 꼭 자격증 딸 건 아니지만 이런 분야가 너무 재밌네. 그런 분들을 다르게 접근해서 도와주셔야 되는 게 교수자의 몫인 거죠. 중간관리자가 주로 교수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자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참여했느냐에 따라 접근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배우려고 합니다. 왜? 배우는 재미를 아시거든요. 연령이 낮을수록 에너지가 있어서 이것도 배우니 재밌고 저것도 배우니 재밌고, 미혼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이게 아무래도 교육 홍보, 세상에 이런 교육이 있었어 하는 것들을 접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전문 기술직에 종사할수록 교육 참여율이 높다는 그 성인 학습 논문에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참여 동기는 주로 자신의 경력과 직업과 매우 많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성인들은 밥벌이와 연계된 교육을 더 많이 배우더라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성인 학습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과 이거는 관련된 시험이에요. 저희 이 자격이 모 업체에서는 이제 A 모듈은 전 직원이 따야 되고요. B 모듈은 과장급 이상을 따야 과장이 될 수가 있어요. 중간관리자가 넘어야 되는 그 필수 그 자격으로 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그 교육장에 가면 눈이 반들반들, 저보다
훨씬 먼저 와서 막 학습하고 계세요. 교수님 빨리 이거 합격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승진을 하기 위한 자기의 목표들을 막 잡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현실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이 되고 몇 살에는 부장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고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성인들은. 자, 다양성과 창의적으로 자기는 공부를 접근합니다. 그리고 상호 협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시너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룹 토의나 그룹 이런 수업을 하게 되면 정말 재밌다라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에는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 오지선다형으로 많이 나오는 별 3개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에듀케이션을 할 거냐, 트레이닝을 할 것이냐 정하셔야 되는 거죠. 자, 교육훈련은 훈련과 교육은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훈련은 아무래도 트레이닝이다 보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스킬업하는 과정이고요. 교육은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큰 틀에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소속감이 없던 신입사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우수성, 훌륭함을 알고 내가 동기부여가 돼서 나는 정말 여기에서 함께 훌륭한 인재가 될 거야. 이런 큰 개념에 있어서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직무가 굉장히 스킬이 좋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트레이닝의 접근으로 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훈련을 트레이닝 프로그램 할 거냐,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할 거냐, 이건 중간관리자들이 결정하시는 거죠. 자, 목적, 인재들이 많아야 아무래도 조직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 자,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용어들도 그죠, 던졌을 때 다 이해하고 그냥 쑥 넘어가면 좋은데 질문 있습니다. 지금 하신 그 말씀 뭔가요? 라고 하면 그 용어부터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일하기는 가장 수월하죠. 그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면 조직원들은 아무래도 스스로 또 동기부여를 해서 더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고요. 자, 기업의 경제성, 효율성, 아무래도 우수한 인재들이 우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에 있어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종업원의 사회적 그 효율성이다라고 해서 저는 저희 그 S맷의 장점이 뭐냐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좋은 태도를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이 배운 태도가 아무래도 지나가다가 외국인을 만나도 이렇게 좋은 태도가 나올 겁니다. 외국인이 경복궁 어디예요? 이랬을 때 어때?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삼전법이라고 A모듈에서 기억나시죠? 눈을 보고 방향을 안내하고 다시 눈을 보는 거. 아, 경복궁 말씀이십니까? 길 건너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고. 저희의 태도가 굉장히 공손했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 분들 굉장히 친절하다라고 전체 대한민국의 어떤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저는 자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자, 교육훈련에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훈련에 있어서 교육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교육에 많이 쓰고요. 인간적인 교육, 전체적인 동기부여, 가치훈련, 가치, 기본 소양 이런 것들에 우리가 교육적 접근을 하고요. 단기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우리 트레이닝, 많이 훈련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13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첫 번째, 낭비와 불량률.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일 처리가 좀 더 완성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들, 이 13가지들이 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이익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직원을 교육하고 트레이닝하는 겁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이야기로 같은 생각을 하게끔 자꾸 생각에 그 틀을 묶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뭡니까? 조직 몰입이 돼서 함께 그 정해진 시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고요. 자, 직무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일 처리해두면 조직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서비스 산업사회에 서비스 분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는 C모듈까지 좀 취득하셔서 경영 전반에,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념을 잡고 업무를 보신다면
어떠한 곳에서건 여러분들이 서비스 산업의 필요 인재로 아주 여러분들이 인정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과 장소와 내용에 따라서도 우리는 교육의 훈련의 접근법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자, 신분별로 신입사원이나 경력직, 임시직을 나눠서 우리가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계급별로 작업자냐, 감독자냐, 경영자냐, 그래서 여기 계급별로도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한 다음에 그 교육을 할지 트레이닝을 할지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회사 안에서 온 더 잡 트레이닝, 직장 안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연수원을 빌려 직원들을 데리고 나갈 것인지,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인지 뭐 여러 가지 그 훈련의 어떤 장소별로도 우리가 차이를 분류할 수가 있고요. 사회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에 우리 직원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신입사원 교육이냐 경력사원 교육이냐에 따라서도 접근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계층별 수직적 분화도 있고요. 자, 계층, 삼각형의 경영 조직에 있어서 신입사원에서 중간관리자가 되고 중간관리자에서 이제 임원이 됐을 때 이 계층별로 기업의 책임과 권한에 그 체계를 주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내리고 밑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체계들을 가리키는 그 수업이 계층적, 수직적 분화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직능. 이 하는 일, 직능에 따라 능력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사에 맞는 인사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마케팅부서, 생산부서, 그죠? 그 능력이 필요로 하는 그 부서에 따라서 교육은 또 다양하게 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입사원에 따라서 신입사원은 아무래도 소속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고요. 감독자, 관리자, 경영자에 따라서도 교육 내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온 더 잡 트레이닝 별 5개짜리 문제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업무에 익숙한 위에 직원이 그 노하우를 밑에 직원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온 더 잡 트레이닝이 기업에서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 그 Smet 자격의 A모듈 같은 경우에도 고객을 접점에서 많이 만나본 중간관리자들이 야, 이렇게 저런 유형의 고객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너는 그 업무를 할 때 덜 힘들 거야 라고 조직 안에서 이렇게 온 더 잡 트레이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B모듈과 C모듈은 경영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교육기관, 저같이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온 더 잡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프 더 잡, 그 사회 밖으로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해야 되는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이다 라고 해서 직원들을 전부 밖으로 끌고 가서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무언가 위험에 노출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해서 책임의 문제가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은 아주 심사숙고를 해서 많이들 하시게 되죠.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가르치다가 발생하면 학교 안에서 처리하면 되지만 수학여행을 가서 무언가가 일이 크게 터지면은 뭐 거기에 머무르는 업체, 숙박업체, 프로그램 진행한 업체, 뭔가 다 연결이 돼서 일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훈련은 또 조금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온 더 잡과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을 잘 비교해서 시험 문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위 관리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신입사원 대리급에 있죠. 조직의 목표.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너희는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주길 바래. 이런 것들을 계속 역할과 역할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신입사원이 사람을 많이 비즈니스를 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 상사, 고객에 대해서 매너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죠? 이제 친구 만나는 게 아니죠. 비즈니스 안에서 이미 비즈니스맨들이 만들어 놓은 그 룰이 바로 매너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모듈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의 규범과 너 지각 몇 번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룰이 있죠. 그죠? 뭐 지각, 조퇴 이런 룰이 있듯이 회사는 이게 여러분들의 급여와 바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무 평가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입사원 때 반드시 교육 안에 넣어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 훈련에 있어서도 멘토링과 강의식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거. 강의, 훈련 기법의 멘토링과 강의식, 요것들이 시험 문제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위 관리자 교육 기억하시고, 자, 보시면은 작업자 교육이 있고요. 관리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은 아무래도 직무 관련해서 기능적인 실습을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관리자 교육일 경우에는 리더십 교육, 밑에 직원들을 끌고 가서 하나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리더십과 조직 관리와 목표 관리, 올해는 뭐 100억 하기로 했다, 이런 목표를 12달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해낼 것인가에 대한 목표 관리, 이런 수업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리자 교육에 있어서 하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최고 경영자. 자, 여러분들 여기 중간 관리자와 최고 경영자가 어떤 교육을 많이 받는지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별 5개짜리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자, 아무래도 중간 관리자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껴있죠. 그래서 위에서 임원들이 만든 목표를 중간에서 하위 관리자들과 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링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윗사람들의 목표를 직원들에게 전달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성과를 낸 부분들을 또 보고를 올려서 중간에서 관계 중심에 딱 있는 사람이 바로 중간 관리자거든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들은 아무래도 인간관계 수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업,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고 경영자는 어떻게 해요? 그 달에 직원들 월급이 다 나가고 세금이 다 나가고 관리비가 다 나가고도 이윤을 남겨야 되거든요. 자, 이러한 경영적 개념에 있어서 수업이 집중되는 그러한 그 계층이 바로 최고 경영 계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우리 여기에서 티칭이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챕터 5에 있어서는 성인들은 티칭이 아니라 헬퍼로서 끌고 가야 되는데 잘 도와주는 데 있죠. 전문적으로 잘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법이 바로 코칭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코치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코치 브랜드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마차의 그 마부가 이렇게 마차를 끌고 가는 그 브랜드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지금도 영국에 가서 말하자면 카카오 택시의 개념입니다. 우리 그 교통수단이 마차이던 시절에 콜택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면 이 마부가 와서 나를 데리고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코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서는 이렇게 택시를 코치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축구의 코치분은 반드시 필요하죠. 감독님은 상대 감독과 지금 막 이렇게 기싸움을 하시고 전체를 보시면서 팀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코치는 선수들 옆에 붙어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낼 수 있도록 같이 뛰어주시는 분을 코치라고 합니다. 자, 그 개념에 있어서 왜? 조직 안에서는 서투른 신입사원들 옆에 붙어서 이 직원이 전문가가 되기까지 함께 띄워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중간관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코칭에 대한 학습이 여러 번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직원들에게 스스로 네가 목표한 목표치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함께 뛰면서 자극해주는 그러한 기법은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 기법을 응축해 놓은 학문 분야가 바로 코칭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코치가 되시려고 노력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코치는 직원들 옆에서 얘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성장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달성되어지는 목표 중심적인 어떤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이 사이에 내가 저 사람 믿고 가도 돼? 그죠? 그래서 직원과 코치 간의 신뢰관계가 만들어져야지만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관계 중심적인 매우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칭의 철학은 누구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받고 존중받아서 소중하게 이 사람이 본인이 난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나는 저기까지 하고 싶어요. 모두의 목표치는 다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다 인생의 목적지는 다르죠. 그걸 존중하면서 가자는 거죠. 우리 회사가 이만큼 가야 되는 목적이 있지만 직원들의 기량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코치가 붙어서 이 직원들을 같은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원들의 개별적인 어떤 특성과 존중을 우리가 하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끌고 가는, 그래서 코칭 철학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칭의 구성에 있어서는 코칭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담 심리학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을 저기 과거에 겪었던 어려웠던 그 시점에서 현재 지금 잘 살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상담 심리라면, 정상적인 기능을 한 사람이 밥벌이 하러 나온 이 상황에 있어서 상담 심리까지는 필요가 없죠. 그죠? 현 시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코칭은. 현재 내가 가진 형편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어떤 의지로 매일매일 얼마만큼을 해야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 점검하고 끌고 가는 시스템을 코칭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코치가 코치 이를 잘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안에 그냥 말로 그냥 뭐 주먹구구로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코치로서의 기본 자세는 우리 코칭을 받는 코치가 원하는 목적지 그리고 조직의 목표까지를 잘 맞춰서 가야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친밀감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업무 성과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중간 코치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코칭의 핵심 가치,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조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예전에 큰 기업에 이렇게 강의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셨어요? 라고 했는데 묻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 코칭적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네가 우리 회사에서 지금 다니면서 개인적인 목표는 뭐야? 저는 승진보다도 대학원을 가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니까 뭐예요? 야! 이 공부를 해야지 네가 승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승진의 동기부여만 자꾸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승진보다도 다른 친구들 승진하는 거 나 하나도 개념치 않아. 나는 결국은 교수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가고 싶고 박사를 가고 싶은데 여기 동기부여의 핵심이 완전 다른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목표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개인의 목표를 잘 알고 이 직원도 현재는 우리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또 교수가 되었을 때 우리 회사에 또 좋은 관계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의 성장들이 바탕이 되지 않는 코칭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스스로의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감을 줘서 우리가 끌고 가는 프로그램을 코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스킬이 필요합니다. 좋은 코치가 되려면 너의 목적지는 어디야? 너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경청하고요. 이 친구가 진심으로 얘기하는지 정말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 직관도 하셔야 되고요. 코치가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데 말을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치로서 우리 코치 E가 따라오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이거를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코칭의 5가지 스킬을 여러분들 오지선다형으로 별 2개, 3개 정도 되는 문제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자, 모델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갭스 모델이라고 해서 목표, 너의 목표는 어딘지. 자, assessing, current, 지금 현재 네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죠? 우리가 같은 직원이라도 역량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영어를 못하는 직원인데 해외 출장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어 잘하는 직원은 코칭할 필요도 없지만 이 친구가 없을 때 이 사람이 일을 해내야 되는 그 분야에 한 달 동안 얼마만큼 임프루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네가 가진 위치, 그러면 어떤 플랜으로 한 달 동안 나는
업무에 필요한 영어를 이만큼 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교재를 통해서 할 것인가 플래닝이 나와야 되고요. 그 옆에 있어서 좋은 교재를 찾아주고 공부를 지금 제대로 계획한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너 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 힘들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정서적인 지지와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확인이라고 해서 체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포팅이에요. 그 사람이 액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포팅 해주는 확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 G, assessing A, training P, 자, 서포트의 S 해서 코칭은 이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자, 리더십이 생깁니다. 직원들을 옆에서 직원들의 상태를 다 파악하고 땡겨가는 것이 조금 더 아무것도 모르고 내 말만 지시하는 거랑 완전히 틀린 개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나는 저 부장님 말을 내가 따라서 열심히 일할 거야. 이렇게 리더십이 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더십도 여러분들이 중간 관리자로서 링커십이지만 하위 관리자들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되지 마시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라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건 용어가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옵니다. 별 한 2개 정도입니다. 카리스마 리더가 있고요. 행동 이론이 있고 상황 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는 그 리더십의 종류들을 조금 카리스마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교재를 통해 배우시고요. 자, 멘토로서,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되면 멘토로서의 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멘토는 반드시 뭐예요? 한 분야의 최고의 어떤 성과를 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게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 조금 쉽지는 않은 프로그램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멘토를 한번 만남으로 해서 밑에 하위 직원들이 굉장히 큰 스트롱한 동기부여를 받거든요. 그래서 중간관리자는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링은 경력 개발을 위해서 이미 성공하신 분이 와서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고요. 지금 힘들 때 심리적으로 지금은 힘든 순간이야. 그런데 요거 지나면 네가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야. 여러분 비모들 쭉 오시면서 힘드시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분야, 의로 경영이 필요하고 공공 경영이 필요하고요. 경영이 이제는 필요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내 삶을 경영하는 것도 셀프 경영. 가정을 이루시면 가정 경영. 우리 자격은 경영학의 가장 기본으로 지금 이 시대, 서비스 산업 시대에 필요한 경영, 기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계시건 우리 강의를 잘 배워놓으시면 다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멘토 차원에서의 효과가 조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멘티도 분명하게 멘토를 만나서 일을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돈을 들여서 조직에서 했어요. 왜? 조직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요거는 여러분 별 5개 정도 되니까 반드시 멘토링의 효과가 뭔지에 대한 오지선다형 문제 잘 풀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감정노동. 여러분 감정, 우리 기분이 좋은 고객도 있지만 짜증내는 고객도 있죠. 그래서 제조된 물건이 고객에게 가기까지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노동 안에서 감정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감정과 감정 노동자들이 이걸 근로다, 감정 노동이 노동만큼, 육체 노동만큼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노동자들이 이렇게 전시적인 감정,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업무 시간 이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막 지금 어느 고객에게 욕을 들어서 너무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뭐예요? 다음 고객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요거는 OX 연결형 문제입니다. Displayed emotion이라고 해서 전시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속은 막 속상해서 미칠 것 같은데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막 너무 오래되면 공황장애까지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감정에 내가 이렇게 갭이 내 속과 겉이 달라지는 이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나 이런 지속 시간이 너무 오래되거나 강도가 너무 세거나 그죠?
다양하게 막 그죠? 뭐 연령이 다양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대해야 되거나 지금 내 마음과 업무에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을 때 오는 스트레스는 어마무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스스로 뭡니까 여러분들 운동을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직무 스트레스, 이럴 때 받는 것들을 직무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스트레스라는 게 스트링, 고무줄이 당겨졌을 때 그 긴장감, 팽팽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직무 스트레스가 없는 분야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기업 문화, 개인의 특성, 뭐 갈등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스트레스 요인을 여러분들이 순기능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역기능은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상황이고요. 순기능은 모두가 다 서비스 산업에 노출되어 있어서 나는 이 시기를 넘어야 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스트레스,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 스트레스는 있지만 어느 순간 쟤 때문에 내가 성장해 있는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유스트레스, 순기능도 스트레스는 하고 있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적인 접근 있죠. 조직 안에서 직원들을 뭐 휴가를 준다든지 아니 보너스를 챙겨준다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너무 이직을 할 만큼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적 접근도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매니지먼트 한다고 그러죠. 평상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어느 때건 흔들리지 않고 늘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어떤 취미 생활을 정신과 선생님들 한 3가지 이상 뭐 운동을 하고 뭐 샤워를 하고 내가 뭐 즐겨 듣는 음악을 듣는다 뭐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매니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는 반드시 조직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같이 관리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직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지만 성장에 있어서는 누가 더 동기부여가 되느냐가 또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나는 정말 내가 이번에 승진을 반드시 할 거야. 자기 동기가 강한 사람이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해내겠죠. 그래서 조직 차원에 있어서는 중간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 이론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교재에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잘 세심하게 공부를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 이론에 있어서는 매슬로우 욕구 이론. 신입사원일 때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잘 되길 바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의 욕구, 그 다음 소속의 욕구. 소속이 되면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법을 잘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직의 목표가 자아실현의 목표와 같이 됐을 때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그걸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 지금 직원들은 어느 욕구 단계에 있는지를 잘 보시고요. 자, 알버터의 ERG 이론은 매슬로우의 제자가 바로 알버터입니다. 5개 욕구 이론 너무 많아요. 그러니 3가지 정도로 안전의 욕구와 생리적 욕구를 묶어서 생존의 욕구로 봤고요. 중간에서 소속과 존중의 욕구를 사회적 욕구로 봤고요. 우리 자아실현의 욕구를 성장의 욕구로 봐서 3단계로 나눈 걸 알버터의 ERG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투요인, 허츠버그의 투요인, 개발자와 우리 이론을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요. 자, 허츠버그의 투요인 이론은 무엇이냐? 자, 직원들을 보너스를 더 준다 했을 때 직원들이 더 동기부여될지 아니면 너네 이번에 목표 달성 못하면 급여를 줄일 거야. 자, 지금은 보너스를 줄 때 직원들이 더 일을 할지 급여를 줄여버리고 너네들이 합법적으로 퇴사를 이건 너무 센 예지만 여러분 이런 게 더 동기부여 플러스를 시킬지 마이너스를 시킬지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래서 동기부여를 스트롱하게 만드는 게 투요인 이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을 직원들을 어떻게 보느냐인 거예요. X로 보는, X는 뭐예요, 여러분들? 얘들 풀어주면 절대로 일 안 해. 그래서 통제해야 돼. 출근하는 시간 출근 도장 딱딱 찍고 어디로 가는지 보고서 딱딱 쓰게 하고 CC카메라 달아야 돼. 이게 X 이론이에요. Y 이론은 YES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듯이 자꾸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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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잘할 거야 라고 보고 칭찬의 동기를 쓸 것인지, 이렇게 직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시킬 것인가. 자,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인 거야. 아, 요만큼 했을 때 네가 대리로 승진해. 자꾸 목표 단계를 쪼개가지고 자꾸 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어떤 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있어서 어떤 동기 이론을 사용해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성인을 가리킨다라는 걸 티칭적 접근 절대로 안 됩니다. help. 도와줘서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그게 바로 우리 B모듈에서 서비스 세일즈까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B모듈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고요. C모듈은 경영적인 내용이 90%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경영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C모듈까지 꼭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저는 C모듈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B모듈까지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